부모가 먼저 다가가는 자녀 성교육. 네, 제가 그 부제로 우선 순위 성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성교육 종사자로서 성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납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오늘 우선순위 성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두에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녀 성교육의 필요성을 익히 알지만 어떻게 운을 떼야 할지 막막한 학부모를 위한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전에 광고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물음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고민하시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다가서서 성교육을 해야 될까?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성교육 잘하고 계신가 여쭤봐도 될까요? 잘하고 계십니까? 성교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성교육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선 요 장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넘어가서 엄마 아빠 섹스가 뭐야? 아빠가 이제 주스를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흘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린 웹툰인데요. 하나의 뭐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볼 때는 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요 순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쑥 우리 부모님들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성관계도 아니고 섹스가 뭐야? 딱 물어봤을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리고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당황해서 이 상황에서 초동 대처를 거의 못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무마시키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물었다는 건 이때가 딱 골든 타임인 시간대. 그게 유아일 때도 있고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일 때도 있습니다. 요 모두에 좀 길어졌는데 준비되지 않은 그 순간에 찾아오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과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저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긁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어머님 어떻게 하실까요? 코를 이렇게 긁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코 일로 와봐. 엄마 긁어줄게 하고 자연스럽게 긁어주거나 이렇게 털어주거나 아빠들도 자연스럽게 가서 아이들을 긁어줍니다. 그런데 성기를 긁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부터는 어머님들이 달라집니다. 손 빼. 손 빼. 거기다 손 넣는 거 아니야? 네. 남아나 여아나 똑같이 반응하시죠?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호들갑 막 떨죠. 거기 소중한 곳이야. 네, 소중한 곳. 아이가 몰랐는데 아주 소중한 것을 각인하죠. 부모로. 우리가 이렇게 성기를 만지는 아이를 보면서 여기에 모든 인식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나쁜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준비가 없을 때 이런 인식들, 부모의 인식들이 아이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성기를 만지는 아이들과 요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님들께 제안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성기를 만질 때 한 타임을 템포를 한번 늦추기 위해서 제 마음을 많이 다잡고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 벽을 깨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연일 뉴스에서 계속 성범죄 사건, 뭐 연예인 어떤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인 성이나 성문화, 젠더 이슈, 요즘에 82년생 김지영을 필두로 한 페미니즘, 양성평등,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이슈화되고 아이들과 같이 보게 될 때 매체를 통해서 어머님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나 또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해라, 저런 일 위험하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확 덮어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제가 유튜브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튜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너튜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저걸 쥐어주고 나면 아이가 게임만 할 것 같고 과사용할 것 같고 저 안에서
유해 사이트나 또 부모가 통제하지 못한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아이가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디지털 성의식에 대해 미디어 문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뺏고 계신 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성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부모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나열을 쭉 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만 부정성에 대한 부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의 시각 돌아보기. 제가 모두의 쭉 부모들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를 돌아보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성교육 강사로 상담사로 또 이렇게 문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성에 대한 나의 성향과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자녀 교육에서도 그랬지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 양육자들의 점검이 필요하다. 나는 부모로서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 성교육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성을 전하고 싶고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부부 간에 양육자 간에 성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녀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감추고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두 번째 장난하는 성이 아닌 존중하는 성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요즘 대두되는 것이 존중하는 성인데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성을 존중하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빠가 예쁜 딸을 보고 예쁜이라는 표현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쁜 딸을 보고 뽀뽀를 하고 싶어서 달려와 가지고 아이한테 뽀뽀를 합니다. 딸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의 수염도 따갑고 갑자기 아빠가 뽀뽀 세례를 하니까 싫다고 표현을 할 거죠. 이때 아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행동이 그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막 더 가서 뽀뽀하면서 더 뽀뽀를 하죠. 이때 아이가 분명하게 거절의 행동과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빠는 계속 뽀뽀를 합니다. 이 행동이 나쁘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때 아이가 거절을 했는데 no means no, 싫은 건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성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거절받는 것을 각인되게 됩니다. 이거는 세포의 각인이 되는 거죠. 언제 발현되느냐?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때 이런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왜 아이들이 흡수할 때 어린 아이들일 때 부모들의 교육, 양육자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때 존중할 수 있는 성에 대한 그런 스킨십을 부모한테 배우는 건데 그때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없는 상태로 연애 또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커서 나누게 되죠. 그때 그 부족했던 데이터들 없었던 이 스킨십에 관련된 것들이 없던 상황에서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죠. 자기 의사, 존중되는 의사에 대한 표현 자체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빠나 엄마가 장난스럽게 성을 이야기할 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재밌죠? 재밌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막 옷 벗고 막 앞에서 막 갈 때 그 웃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딱 정리하고 근데 바지는 입고 갔으면 좋겠다. 엄마의 그 존중되는 어떤 에티켓을 이야기하는 요 하나의 정리가 없으면 그 웃음으로 끝나는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에 각인이 되고 이런 장난스럽게 희화하는 성이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누적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녀를 성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기. 아이가 성적인 행동을 보일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목격하시는 어머님들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이든 그게 유아 때든 아동기 때든 또 초등학생이 되어서든 성행동을 보일 겁니다. 이때 성행동을 보였을 때 괜찮아라고 이야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이가 그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을 욕구가 있을 때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이 자기한테 생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딱 재단이 되는 순간 부모 앞에서 절대로 안 합니다. 음성적인 성으로 변하죠. 저희가 말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존중하고 존재로서 인정받았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는 인정이 됐을 때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는 상태로 좋은 책과 좋은 강사의 명강연을 듣고 가서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려고 딱 하니 성적인 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와 대화하기도 어려운데 성적인 대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를 인정한 가운데 아이가 그 표현들을 하면서 대부분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거쳐가는 과정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부모,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시각에 대한 부분, 나를 점검하는 부분, 재정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딱 켜면 지식인이든 유튜브든 선생님들 강연을 듣다가도 팩트 체크하는 아이들이죠. 바로바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한 통계나 했던 말들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뉴스 기사나 팩트 체크를 쫙 하는 아이들입니다. 검색이 아주 익숙하게 돼 있는 아이들이고, 그런데 부모한테 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몰라서 질문할까요?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때 아이가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모가 피하거나 이 호기심에 아이의 질문에 응대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요 간극. 유튜브는 언제나 그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만 부모는 부모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어서 아이의 그 대답에 대답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85% 성적인 영향을 이 매체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아이들은 답을 찾은 겁니다. 궁금함이 생기고 성욕구가 일어났을 때,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 어디 가서 보면 되지? 누가 알려주지? 부모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찾는 거죠. 이때 부모의 가장 좋은 태도는 몰라도 그 대답에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모르겠는데 엄마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대답입니다. 갑자기 섹스가 뭐야? 아빠 당황했지만 그거 아빠가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아이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모의 태도.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는 이 실천 사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시 얘기해 줄게,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잘했어, 그런 질문 엄마한테 또 해줘. 그리고 밑에 티칭이 아닌 코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교육이라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 성하고 딱 붙어버리는 순간 가르쳐야 된다, 지식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려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성교육이 아니라 성생활이라고 붙이거나 아이들한테 티칭이 아닌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훈련,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이야기하더라도 비록 부모가 잘 몰라도 그냥 아이랑 생활하면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끈을 갖고 가는 것. 교육이 아닌 훈련을 시키는 부모의 모습이 저희가 가장 성에서 좋다고 말씀드린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내버려두는 용기.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이렇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빠르면 여아들은 3학년쯤, 남아들은 한 4학년, 5학년쯤 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징후들이, 사춘기 징후들이 쭉 나타날 때
이 아이가 성장 과정 속에 그런 반응들이 나거나 그런 호르몬은 막 독립을 하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상황들의 아이가 당연히 뭐 반항아 모드도 나올 수 있고요. 때 아닌 초등학교 4학년이 중2병의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춘기적 징후,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그런 징후들이 있고 아이가 그런 걸 겪어갈 수 있는 것들을 내버려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모는 감정의 맷집이 되어야 된다. 아마도 여기에 감정의 맷집이 단단하신 어머님들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저희 딸과 함께 아침에 등교를 시키면서 감정의 라운드에 또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해요. 저는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 아빠와 감정의 어떤 고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때 사춘기에 되면 좀 더 이런 그 아이의 이런 뭐랄까 엄마가 부모로서 이렇게 공급해주던 역할에서 뒤로 물러나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왜 어렵냐면 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버려 두세요 하면 참 좋죠. 근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사춘기인 거 아는데도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이끌어가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맷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맷집을 키우는 거.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부모님들께 또 어머님들께 맷집이 있으시니 대단하신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만큼 친구와의 또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하얀색 십자가를 놨습니다. 지금 부모와 아이와의 감정의 맷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감정의 맷집이 또 생겨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요 시기, 유아 또 초등 시기입니다. 이때 친구가 부모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역할을 해요. 엄마와 아빠와 누렸던 이 에너지를 친구들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쓰는 쪽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옳고 그름도 깨닫고요. 차이점도 느끼게 되고 서로 공감하는 것에 크게 격하게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에게 성적인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또 성적인 열등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발생이 되더라도 그때 누려야 될 것들, 그때 거쳐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행동이 벌어졌을 때 저 아이가 왜 저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과정 중에 하나로 이뤄진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시각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우리 아이와 대해야 될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나만의 시각과 태도를 한번 재정의하신다면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니까 우리 아이에 맞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연령별 우선순위, 연령별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령에 맞는 자녀 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몇 개 이렇게 크게 좀 잡아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방향만 잘 잡히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이 방향. 그래서 저희가 크게 유아기 때 4세에서 한 7세는 유아기로 보고 이때는 오감 교육, 특히 부모 중심 교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부모의 태도와 시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아이에게 부모 중심 그리고 아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들을 해주는 유아기 4세에서 7세입니다. 아동기 때는 8세 대략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취학을 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8세에서 11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든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아이 중심 교육인 감정 교육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세에서 16세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를 접어들어서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 때 이때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7세 이후부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묻는 겁니다. 그냥 넌 어떻게 생각해? 거의 이제 토론식 교육 굉장히 거창한데 집에서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한테 계속 묻는 거죠. 너 어떻게 생각해? 엄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는 너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아빠는 이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로 아이와 대화가 된다면 뭐 선진국 북유럽 국가나 미국의 예를 막 드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사실 10대 때부터 이렇게 부모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이 성장해서 성인기 때 굉장히 좋은 성의식을 갖추게 만든다고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방향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와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시도해 보다 보면 그 방향에 맞춰서 간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와 같이 성교육의 방향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렇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의 유아 발달 과정 이론을 뭐 이제 유아 도서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도서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과 그리고 그런 이론들이 확실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양육할 때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그게 적중되는 것들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성적인 부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이론과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적용됐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보거나 그 교육 효과를 보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아이한테 적용할 때 그 반응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뭐 1살에서 2살 구강기라고 표현하는 이때 아이가 이제 저희가 뭐 모유수유할 때 아이 표정 한번 보셨나요? 그때 아이의 표정은 꼭 맞은 것처럼 네, 정말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엔돌핀 막 분비돼서 아이가 엄마한테 성적인 교감을 통해서 성적인 충만함을 확 느끼는 순간이에요. 엄마도 그때 성에너지가 쭉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성욕구가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는 입과 손과 소근육 속에서 성적인 쾌감, 해소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이때 여러 가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때 씻겨주고 만져주고 할 때 아이들이 성적으로 오르가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죠. 뭐 이렇게 로션을 밟아줄 때도 아이가 굉장히 느낌이 좋고 2세에서 4세 항문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똥, 방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렇게 좋아합니다. 애들. 이런 얘기해주면 뭐 뿡뿡이 얘기해주고 유치원에 가서 방구 얘기하면 애들 막 쓰러지죠. 그거 가지고 깔깔대고 굉장히 좋아하고 집중하는데 이때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아이가 표현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때 애착 관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서 안아주고 자꾸 안기려고 그러고 기대고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세, 7세 저희가 성기기라 표현하는데 사진들 한번 쭉 보실까요? 재밌죠? 관찰하는 친구도 있고 보여주는 친구도 있고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친구도 있고 이때는 관찰 욕구, 노출 욕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관심이 가고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경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유치원에서 성적 놀이냐 성폭력이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도 있고 사건들도 발생되고 부모들이 고민도 많아지는데요. 이때 아이들한테 경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는 좀 빨라졌잖아요.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경계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 경계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몸을 즐기고 만지고 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이들한테 이때 필요한 거죠. 유아 이야기에서 이 자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 자위 이야기만 좀 언급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초등 자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상담실에서 유아 아이들의 성 고민, 부모들이 남기는 성 고민이 1위가 항상 자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이의 자위, 생식기를 만져요. 모서리에 우리 아이가 비벼요. 여기서 저희가 통계 자료에 대한 조사를 말씀드리자면 여아들이 더 많습니다. 여아들이 2배 정도 더 많고요. 뭐 원인은 아이가
애착이 잘 안 됐고 결핍이 있고 감정적인 어떤 결함이 있고 아이가 여러 가지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됐고 이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저희가 느낀 건 아이가 불안할 때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아이가 있고 어떤 외부로서의 충격을 받아서 그거를 그 다음부터 쾌감을 알게 돼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찾아낸 아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별들이 있는 상태로 아이한테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마음입니다. 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자위를 한다 또는 초등 저학년 아이가 자위를 한다, 할 수 있다, 괜찮다, 이것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위 할 수 있다. 아 선생님 저 자위 아이 어떻게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시작된 자위는 관리해 나가는 거지 아이가 그걸 다시는 안 하거나 유아기 때 했다가 아동기 때 드러났다가 아동기 때 사라지고 청소년기 때 확 늘어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유아기 때 했다가 자연스럽게 청소년기 때로 쫙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만 집중돼서 집착적으로 하는 자위라든지 반복적으로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자위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다른 별개로 얘기하겠지만 아이가 그냥 엄마가 이렇게 봤는데 자위를 해요. 이때 아이를 그냥 자위를 잘할 수 있는 스스로 아이가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유아 자위가 굉장히 많은 거는 아이들이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런 걸 목격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거죠. 초동 대처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당황되죠. 왜 안 될까요? 그런데 이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근데 관찰은 해야겠죠. 모른 척. 아이랑 눈이 마주쳤더라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아이를 자위가 시작된 아이를 끊게 맞는 순간 그 몸에서의 성적인 반응들이 혈액이 성기로 쭉 몰려 있는 아이가 부모의 억지로 제지를 받는 순간 이게 행동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집착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황하지 않고 요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면 어렵진 않지만 저희 애들한테 교육을 받으신 어머님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초동대처를 못했어야 하는 엄마들도 있을 거예요. 그 엄마들한테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혼내지 말자. 이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죠. 등짝 스매싱 빡 손빼 야 너 고추에 잠재에 뭐 그거 거기 만지면 뭐가 들어가는데 뭐 벌레가 들어가는데 저주를 퍼부으시죠. 막 그 소중한 부분을 왜 만져서 막 아이한테 막 내가 무슨 큰 잘못했나 이거를 몰랐다가 부모한테 알게 되는 거죠. 상황에서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막 주는 것들이 이 자위 행동 하나에서 부모의 엄청난 행동들로 인해서 아이가 수치심 그리고 성적인 부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혹시라도 혼냈다면 나중에 반드시 아이한테 엄마가 그때 혼내서 미안해. 엄마가 잘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괜찮네. 미안해 엄마가 하고 사과를 하는 거. 그거 정리가 되면 혼냈더라도 아이 기억 속에 엄마랑 사과한 기억도 반드시 같이 남아 있습니다. 혼나는 순간 부정적인 혼란이 각인되고 더욱 집착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저희 상담실에 줄줄이 오는 유아 자위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혼냈다면 부모의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돼요. 전문가가 붙어서 상담사가 같이 아이를 자위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를 전문가와 같이 해결해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 아이가 이제 자주는 안 하는데 계속 목격이 돼요. 특히 아이들 이제 피아노 학원, 태권도 이런 데서 옷 갈아입는 곳이나 연습실 같은데 굉장히 많이 비비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때 들어가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신만의 혼자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자기 성적인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당황하죠. 만약에 그런 걸 보면 엄마한테 이걸 전화해야 되나? 이거 괜히 전화했다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을 부모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도 그런 공유를 해서
일단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분위기를 계속 전환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아이들이 자위를 시작했을 때 어떤 속도와 어떤 감정과 어떤 해소를 하고 있는지는 그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그 상황들을 보고 혹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얻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자위하는 걸 목격했는데 이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얻고 아이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위하는 자녀의 바른 대처 방법. 아이를 운동을 시키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들한테 퇴근하고 일찍 와서 아이랑 2시간만 좀 놀아줘. 자위하는 것 같아. 아이가 뭔가 성충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아빠들 죽죠. 네. 주말에 좀 놀아주면 안 돼. 운동하라는데 운동이 그렇게 좋다는데 아이한테 무슨 뭐 단체로 놀이할 수 있는데 막 더 수영 같은 거 끊고. 물론 그건 병행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유 방법으로 알고 아빠들 잡는 엄마들도 계시고요. 엄마도 힘든데 아이랑 자전거 타고 들어오고 당연히 애가 지쳐서 그냥 자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일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체력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병행입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다양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놀아준다는 거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예요. 아이가 지금 자위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다면 이거는 긴급 사항이죠. 부모님이 이제는 아이랑 관계를 가지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갖고 놀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게 너 엄마랑 이거 엄마가 사줄 테니까 다시는 그거 하지 마. 다시는 행동하지 마. 그 엄마랑 약속했다. 그거 지킬 수 있을까요, 아이가? 이미 몸이 발동되고 성적인 쾌감을 아는 아이가 아마 죄책감이 더 들 거예요. 그거 하면서 엄마랑 약속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요. 네, 약속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집착적인 상황입니다. 또는 공개적인 상황.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또는 수업 시간에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짝꿍이 선생님한테 이야기가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상황들도 있고요. 이때는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고 아이하고 같이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를 통해서 아이한테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의 개입,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분명히 개선되고요. 아이가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그게 저학년이나 유아기일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이가 했다면 어떡하죠? 제가 왜 저렇게 성에 대한 관심이 많죠? 아이가 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 일찍 알게 됐고 그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더 많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회가 없이 아이에 대한 성적인 대화 없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다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들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터질까요? 이미 자아가 다 형성된 후에 터집니다. 이때는 전문가 상담사, 그때는 처벌이라는 책임이라는 것들이 따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일단은 해도 돼. 그런데 문제가 된다면 내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신다면 대처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요거를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들을 헤쳐 나갈 수 있고 반드시 그 아이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의 자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사춘기 자녀 성교육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양육 책과 또 도서를 읽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훌륭하신 여기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문화 강좌를 이만큼 받으시는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과 이해 또 뇌 발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정서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아이를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제하고 우리 아이를 딱 바라봤을 때 얘가 왜 안 하던 행동하지? 요즘엔 초사병, 초2병도 생겼어요. 초2병. 굉장합니다. 초2들 성교육하려면 힘들어요. 발기. 고추 커졌어요, 선생님. 선생님도 커요. 막.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표현이에요. 막 이야기하죠. 막. 이게 자기가 판단하고 어떤 생각하고 사고하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막 표현하는 것들이
사춘기 때. 그리고 굉장히 허세 쩔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여학생들도 굉장합니다. 허세도 굉장하고요. 여학생들끼리 또래 문화도 굉장히 요즘에는 아주 그 커뮤니티가 아주 핫합니다. 이렇게 또래 문화가 막 형성되는 시기에 자기가 모르는 에너지들도 막 쏟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도파민 수치 뭔가 이렇게 집중하거나 몰입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행동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욕구를 어떻게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애들한테 자위를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머님들께 그냥 여쭤볼게요. 뽀뽀를 어떻게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감정이고. 이때 당시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사춘기도 빨라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양 과잉, 초4부터 화장 시작하고 초3에 야동을 접하는 아이, 사춘기 증상, 체육 시간이 부족하고 넘치는 미디어 자극들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런 보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춘기가 빨라진다는 것도 알겠고 우리 아이도 이미 사춘기 또는 그 상황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성적인 대화나 맷집을 가지고 이 아이하고 이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아이와 견디고 일관성 있게 버티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방식들이 필요하냐? 이거는 좀 전적으로 저희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네, 기다리고 견디고 인정하는 것 이거 많은 책들에서 나오죠. 어머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행동들을 아이와 이제 접하게 되고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될 때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질문한 걸 대답해 줬는데 얘가 또 물어봐요. 그 다음은 뭐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아빠가 좀 해봐. 아빠는 더 못하죠.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시죠. 네. 몰라 그렇게 그냥 그렇게 다 크는 거야. 그리고 그냥 훌러덩 다니시잖아요, 아버님. 그렇죠? 제발 옷 좀 입고 다녀. 아이 이제 쟤네들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목욕도 분리시켰고 잠자리도 분리시켰는데 당신이 그렇게 벗고 다니면 돼? 이렇게 다 크는 거야. 아빠 건 봐도 돼. 네. 이때부터 견디고 인정해주고 버티는 아이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성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부모님만의 노하우가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오늘 이론을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우리 아이한테 적용했을 때 그게 아이와 이렇게 소통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알아간다는 느낌 들 수 있는 기간까지는 버티셔야 됩니다. 오늘은 적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소개했다면 그거를 버티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님들께서 찾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방법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춘기 성교육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몽정, 생리, 자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인식 전환 그건 아이들 스스로. 근데 방법은 있죠. 이제 이렇게 냉이 나오고 아이가 초경을 할 나이가쯤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교육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리대를 휴대하게 만들고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는 표현도 있고 거기에서 보건실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몽정을 경험했을 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교육들은 충분히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부모님 인식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그런 것들을 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이랬거든 아빠는 이랬거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난 당황했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라고 엄마 아빠가 해본 경험을 얘기해 줄 때 아이들한테는 신빙성이 있고 신뢰감이 들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그때 그것들이 기억나게 돼 있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신뢰성 있게 아이들한테 작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나와 있는 자신에게 긍정성 심어주기,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성폭력의 기준이 뭔지 또 부모가 어렵다면 전문가들한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 해서 사춘기의 성교육들을 이제는
그 시점에 있다면 부모님이 적극성을 두고 이 아이한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 이것까지가 부모가 해줘야 될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문화 성교육, 사실은 이런 미디어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성교육은 이제는 아까 제가 모두의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식서를 읽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나 행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문화 안에 딱 잠식돼 있어서 그 문화를 모르면 엄마가 적중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성교육은 이제 문화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딱 쥐게 됩니다. 당연히 아이가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아이 이제 행동 반경을 아셔야 되니까, 또 아이랑 연락이 돼서 동선을 짜고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쥐어줍니다. 근데 언제 쥐어주셨을까요? 그러면서 드는 걱정은 뭘까요? 걱정되죠. 연락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쥐어줬지만 그 안에서 또 유해한 사이트들을 만날까 봐 걱정되고.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디지털 시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주해 왔잖아요. 아날로그에서. 아이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이 있어요. 내 옆에. 신생아들 딱 태어나면 할머니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보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배우는 게 아니고 터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니다. 주면 그냥 해요. 밀어서 해제하기를 그냥 신생아들이 하는 거죠. 뽀로로와 콩순이가 키워줬고요. 도티가 애들을 늘 이렇게 감성을 키워줬습니다. 신생아 때 이미 온 가족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고, 책보다 검색이 빠르고, 또 게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맞는 키가 됐고요. 그리고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하고 있는, 생활과 문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과 성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예전과 다르게 스마트폰이 보급화되어 있는 2014년 이후로 아이들을 만나면 청소년 교육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선점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육의 힘이 버거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요겁니다. 폭우가 내리는데 아이들한테 우산을 주고 야 우산 잘 써야 돼 라기보다 같이 엄마가 거기 가서 비록 비를 맞더라도 씌워주고, 또는 그게 그 폭우가 뭔지를 알아주는 것, 이 디지털 환경이 뭔지를 알아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부모가 다가서는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고, 부모의 태도와 시선들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의 문화는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앞서갈 거고요. 그때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과 같이 그 호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아이들 교육도 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모가 필요하다면 부모 교육도 더 추가적으로 받으시면서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각과 통찰이 된다면 저희는 그것이 진정으로 중심 있는 교육이 되고 부모들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